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혹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찌개인가요? 아니면 학창시절 친구들과 나눠 먹던 떡볶이 한 그릇인가요?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추억을 담는 그릇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요리라는 행위 속에 사실은 정밀한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주방이라는 가장 친숙한 공간으로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의 세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삶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과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과학자들, 특히 화학자들은 스스로를 훌륭한 요리사라고 자부하곤 합니다.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방과 과학 실험실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셰프가 새하얀 조리복을 입듯 화학자는 실험용 가운을 입습니다. 주방에 다양한 크기의 냄비와 팬이 있다면 실험실에는 비커와 플라스크가 있죠. 재료를 손질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열하고 섞는 과정은 마치 화학 실험의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생물학 실험실에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배지를 만드는 공간을 미디어 키친, 즉 배지 주방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요리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숫자로 정확히 계량된 레시피일까요? 아니면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이일까요?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손맛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레시피를 보고 만들어도 어머니의 김치찌개 맛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우리는 그것을 손맛의 차이라고 말하곤 하죠. 한 전문 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시피는 주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말이죠. 호텔 주방처럼 수많은 요리를 동시에 만들어내야 하는 곳에서는 레시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맛의 차이는 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레시피에 감자 100g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감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감자의 품종, 수확 시기, 보관 상태에 따라 수분 함량과 당도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조리법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셰프가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쌓아 올린 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에 담기는 애정이라는 변수 역시 레시피에는 기록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조미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리가 서툰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그들에게 감은 너무나 막연하고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요리 과정에 숨겨진 화학적 원리를 이해한다면 누구나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훨씬 더 맛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구울 때 이 과학의 원리는 빛을 발합니다. 똑같은 생고기를 가져와도 누가 굽느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에 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이란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카미유 마이야르가 발견한 현상으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당분이 높은 온도에서 만나 수백 가지의 새로운 풍미 분자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나는 고소하고 깊은 풍미, 빵 껍질의 먹음직스러운 갈색, 커피 원두를 로스팅할 때 피어오르는 향기.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캐러멜화 반응은 마이야르 반응과 비슷해 보이지만 아미노산 없이 오직 당분만이 열에 의해 분해되고 갈색으로 변하며 달콤한 풍미를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양파를 오래 볶아 갈색이 나도록 만드는 것을 양파 캐러멜라이징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파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기에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마이야르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리 기법이 바로 시어링입니다. 뜨겁게 달군 팬에 고기 겉면을 빠르게 익혀 바삭한 식감과 풍미를 끌어내는 기술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어링이 육즙을 가둔다는 믿음입니다. 마치 고기 겉면에 단단한 막을 만들어 육즙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단백질은 강한 열을 만나면 수축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히려 강한 불에서 조리하면 근육 섬유가 더 강하게 수축하면서 안에 있던 수분, 즉 육즙이 더 많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시어링을 해서 고기가 맛있어지는 이유는 육즙을 가둬서가 아니라 겉면에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 폭발적인 풍미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육즙을 보존하며 고기를 맛있게 굽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스팅입니다. 잘 구워진 고기를 바로 자르지 않고 상온에서 잠시 그대로 두는 과정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뜨거운 열로 인해 중앙으로 몰렸던 육즙이 레스팅을 통해 고기 전체로 다시 고르게 퍼져나갈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다림이 스테이크를 한층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익힌 음식에 열광하는 걸까요? 사실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혀 먹는 화식의 발견이었습니다. 날것으로 음식을 먹을 때보다 익혀 먹게 되면서 소화에 드는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었죠. 남는 에너지는 인류의 뇌가 커지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서 씹는 데 사용되던 턱 근육과 뼈가 작아졌고 그 자리에 뇌가 발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즉, 요리가 인류를 더 똑똑하게 만든 것입니다. 먹는 데 쓰던 시간을 절약하게 되면서 인류는 농사를 짓고 도구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킬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수비드라는 조리법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진공 포장한 식재료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오랜 시간 천천히 익히는 방식이죠. 수비드는 단백질이 수축하여 육즙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특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조리하기 때문에 식재료 본연의 수분을 최대한 보존하여 매우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비드 자체는 맛을 만드는 조리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맛은 부족해지죠. 왜냐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만큼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비드로 조리한 고기는 반드시 마지막에 뜨거운 팬의 겉면을 시어링하는 과정을 거쳐 풍미를 입혀주어야 합니다. 수비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맛보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정한 품질의 요리를 대량으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감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과학자는 맛있다는 감각을 생명 연장의 목적을 넘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바닷물은 너무 짜서 고통스럽지만 아주 적은 양의 소금은 오히려 감칠맛을 증폭시켜 음식의 맛을 끌어올립니다. 즉,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미각과 후각, 촉각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 감각의 조화가 바로 맛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맛이 없는 것조차 하나의 맛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무음실에 들어가면 평화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없음이라는 공백조차 하나의 감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음식과 와인을 짝짓는 페어링의 세계에서는 맛의 과학이 예술의 경지에 이릅니다.
최고의 페어링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술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빈틈을 만드는 계산된 예술입니다. 셰프는 일부러 요리의 균형을 살짝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음식의 산미를 조금 빼거나 기름진 느낌을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와인이 채워주면서 입안에서 비로소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셰프와 소믈리에의 깊은 이해와 계산이 빚어낸 한 편의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결국 맛있다는 것은 단순히 혀끝의 감각을 넘어 음식에 얽힌 이야기, 함께하는 사람,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진 총체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오늘 요리 속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은 더 풍성하고 경이롭게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식사 시간에는 눈앞의 음식에 어떤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범했던 한 끼가 아주 특별한 과학 탐험의 순간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혹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찌개인가요? 아니면 학창시절 친구들과 나눠 먹던 떡볶이 한 그릇인가요?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추억을 담는 그릇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요리라는 행위 속에 사실은 정밀한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주방이라는 가장 친숙한 공간으로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의 세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삶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과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과학자들, 특히 화학자들은 스스로를 훌륭한 요리사라고 자부하곤 합니다.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방과 과학 실험실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셰프가 새하얀 조리복을 입듯 화학자는 실험용 가운을 입습니다. 주방에 다양한 크기의 냄비와 팬이 있다면 실험실에는 비커와 플라스크가 있죠. 재료를 손질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열하고 섞는 과정은 마치 화학 실험의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생물학 실험실에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배지를 만드는 공간을 미디어 키친, 즉 배지 주방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요리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숫자로 정확히 계량된 레시피일까요? 아니면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일까요?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손맛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레시피를 보고 만들어도 어머니의 김치찌개 맛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우리는 그것을 손맛의 차이라고 말하곤 하죠. 한 전문 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시피는 주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말이죠. 호텔 주방처럼 수많은 요리를 동시에 만들어내야 하는 곳에서는 레시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맛의 차이는 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레시피에 감자 100g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감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감자의 품종, 수확 시기, 보관 상태에 따라 수분 함량과 당도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조리법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셰프가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쌓아 올린 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에 담기는 애정이라는 변수 역시 레시피에는 기록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조미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리가 서툰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그들에게 감은 너무나 막연하고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요리 과정에 숨겨진 화학적 원리를 이해한다면 누구나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훨씬 더 맛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구울 때 이 과학의 원리는 빛을 발합니다. 똑같은 생고기를 가져와도 누가 굽느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에 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이란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카미유 마이야르가 발견한 현상으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당분이 높은 온도에서 만나 수백 가지의 새로운 풍미 분자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나는 고소하고 깊은 풍미, 빵 껍질의 먹음직스러운 갈색, 커피 원두를 로스팅할 때 피어오르는 향기.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캐러멜화 반응은 마이야르 반응과 비슷해 보이지만 아미노산 없이 오직 당분만이 열에 의해 분해되고 갈색으로 변하며 달콤한 풍미를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양파를 오래 볶아 갈색이 나도록 만드는 것을 양파 캐러멜라이징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파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기에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마이야르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리 기법이 바로 시어링입니다. 뜨겁게 달군 팬에 고기 겉면을 빠르게 익혀 바삭한 식감과 풍미를 끌어내는 기술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어링이 육즙을 가둔다는 믿음입니다. 마치 고기 겉면에 단단한 막을 만들어 육즙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단백질은 강한 열을 만나면 수축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히려 강한 불에서 조리하면 근육 섬유가 더 강하게 수축하면서 안에 있던 수분, 즉 육즙이 더 많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시어링을 해서 고기가 맛있어지는 이유는 육즙을 가둬서가 아니라 겉면에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 폭발적인 풍미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육즙을 보존하며 고기를 맛있게 굽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스팅입니다. 잘 구워진 고기를 바로 자르지 않고 상온에서 잠시 그대로 두는 과정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뜨거운 열로 인해 중앙으로 몰렸던 육즙이 레스팅을 통해 고기 전체로 다시 고르게 퍼져나갈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다림이 스테이크를 한층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익힌 음식에 열광하는 걸까요? 사실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혀 먹는 화식의 발견이었습니다. 날 것으로 음식을 먹을 때보다 익혀 먹게 되면서 소화에 드는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었죠. 남는 에너지는 인류의 뇌가 커지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서 씹는 데 사용되던 턱 근육과 뼈가 작아졌고 그 자리에 뇌가 발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즉, 요리가 인류를 더 똑똑하게 만든 것입니다. 먹는 데 쓰던 시간을 절약하게 되면서 인류는 농사를 짓고 도구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킬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수비드라는 조리법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진공 포장한 식재료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오랜 시간 천천히 익히는 방식이죠. 수비드는 단백질이 수축하여 육즙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특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조리하기 때문에 식재료 본연의 수분을 최대한 보존하여 매우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비드 자체는 맛을 만드는 조리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맛은 부족해지죠. 왜냐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만큼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비드로 조리한 고기는 반드시 마지막에 뜨거운 팬의 겉면을 시어링하는 과정을 거쳐
풍미를 입혀주어야 합니다. 수비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맛보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정한 품질의 요리를 대량으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감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과학자는 맛있다는 감각을 생명 연장의 목적을 넘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바닷물은 너무 짜서 고통스럽지만 아주 적은 양의 소금은 오히려 감칠맛을 증폭시켜 음식의 맛을 끌어올립니다. 즉,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미각과 후각, 촉각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 감각의 조화가 바로 맛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맛이 없는 것조차 하나의 맛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무음실에 들어가면 평화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없음이라는 공백조차 하나의 감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음식과 와인을 짝짓는 페어링의 세계에서는 맛의 과학이 예술의 경지에 이릅니다. 최고의 페어링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술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빈틈을 만드는 계산된 예술입니다. 셰프는 일부러 요리의 균형을 살짝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음식의 산미를 조금 빼거나 기름진 느낌을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와인이 채워주면서 입안에서 비로소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셰프와 소믈리에의 깊은 이해와 계산이 빚어낸 한편의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결국 맛있다는 것은 단순히 혀끝의 감각을 넘어 음식에 얽힌 이야기, 함께하는 사람,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진 총체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오늘 요리 속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은 더 풍성하고 경이롭게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식사 시간에는 눈앞의 음식에 어떤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범했던 한 끼가 아주 특별한 과학 탐험의 순간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혹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찌개인가요? 아니면 학창시절 친구들과 나눠 먹던 떡볶이 한 그릇인가요?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추억을 담는 그릇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요리라는 행위 속에 사실은 정밀한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주방이라는 가장 친숙한 공간으로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의 세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삶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과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과학자들, 특히 화학자들은 스스로를 훌륭한 요리사라고 자부하곤 합니다.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방과 과학 실험실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셰프가 새하얀 조리복을 입듯 화학자는 실험용 가운을 입습니다. 주방에 다양한 크기의 냄비와 팬이 있다면 실험실에는 비커와 플라스크가 있죠. 재료를 손질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열하고 섞는 과정은 마치 화학 실험의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생물학 실험실에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배지를 만드는 공간을 미디어 키친, 즉 배지 주방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요리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숫자로 정확히 계량된 레시피일까요? 아니면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이일까요?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손맛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레시피를 보고 만들어도 어머니의 김치찌개 맛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우리는 그것을 손맛의 차이라고 말하곤 하죠. 한 전문 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시피는 주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말이죠. 호텔 주방처럼 수많은 요리를 동시에 만들어내야 하는 곳에서는 레시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맛의 차이는 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레시피에 감자 100g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감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감자의 품종, 수확 시기, 보관 상태에 따라 수분 함량과 당도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조리법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셰프가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쌓아올린 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에 담기는 애정이라는 변수 역시 레시피에는 기록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조미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리가 서툰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그들에게 감은 너무나 막연하고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요리 과정에 숨겨진 화학적 원리를 이해한다면 누구나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훨씬 더 맛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구울 때 이 과학의 원리는 빛을 발합니다. 똑같은 생고기를 가져와도 누가 굽느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에 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이란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카미유 마이야르가 발견한 현상으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당분이 높은 온도에서 만나 수백 가지의 새로운 풍미 분자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나는 고소하고 깊은 풍미, 빵 껍질의 먹음직스러운 갈색, 커피 원두를 로스팅할 때 피어오르는 향기.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캐러멜화 반응은 마이야르 반응과 비슷해 보이지만 아미노산 없이 오직 당분만이 열에 의해 분해되고 갈색으로 변하며 달콤한 풍미를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양파를 오래 볶아 갈색이 나도록 만드는 것을 양파 캐러멜라이징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파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기에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마이야르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리 기법이 바로 시어링입니다. 뜨겁게 달군 팬의 고기 겉면을 빠르게 익혀 바삭한 식감과 풍미를 끌어내는 기술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어링이 육즙을 가둔다는 믿음입니다. 마치 고기 겉면에 단단한 막을 만들어 육즙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단백질은 강한 열을 만나면 수축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히려 강한 불에서 조리하면 근육 섬유가 더 강하게 수축하면서 안에 있던 수분, 즉 육즙이 더 많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시어링을 해서 고기가 맛있어지는 이유는 육즙을 가둬서가 아니라 겉면에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 폭발적인 풍미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육즙을 보존하며 고기를 맛있게 굽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스팅입니다. 잘 구워진 고기를 바로 자르지 않고 상온에서 잠시 그대로 두는 과정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뜨거운 열로 인해 중앙으로 몰렸던 육즙이 레스팅을 통해 고기 전체로 다시 고르게 퍼져나갈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다림이 스테이크를 한층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익힌 음식에 열광하는 걸까요? 사실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혀 먹는 화식의 발견이었습니다. 날것으로 음식을 먹을 때보다 익혀 먹게 되면서 소화에 드는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었죠.
남는 에너지는 인류의 뇌가 커지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서 씹는 데 사용되던 턱 근육과 뼈가 작아졌고 그 자리에 뇌가 발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즉, 요리가 인류를 더 똑똑하게 만든 것입니다. 먹는 데 쓰던 시간을 절약하게 되면서 인류는 농사를 짓고 도구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킬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수비드라는 조리법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진공 포장한 식재료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오랜 시간 천천히 익히는 방식이죠. 수비드는 단백질이 수축하여 육즙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특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조리하기 때문에 식재료 본연의 수분을 최대한 보존하여 매우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비드 자체는 맛을 만드는 조리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맛은 부족해지죠. 왜냐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만큼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비드로 조리한 고기는 반드시 마지막에 뜨거운 팬의 겉면을 시어링하는 과정을 거쳐 풍미를 입혀주어야 합니다. 수비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맛보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정한 품질의 요리를 대량으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감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과학자는 맛있다는 감각을 생명 연장의 목적을 넘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바닷물은 너무 짜서 고통스럽지만 아주 적은 양의 소금은 오히려 감칠맛을 증폭시켜 음식의 맛을 끌어올립니다. 즉,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미각과 후각, 촉각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 감각의 조화가 바로 맛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맛이 없는 것조차 하나의 맛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무음실에 들어가면 평화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없음이라는 공백조차 하나의 감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음식과 와인을 짝짓는 페어링의 세계에서는 맛의 과학이 예술의 경지에 이릅니다. 최고의 페어링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술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빈틈을 만드는 계산된 예술입니다. 셰프는 일부러 요리의 균형을 살짝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음식의 산미를 조금 빼거나 기름진 느낌을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와인이 채워주면서 입안에서 비로소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셰프와 소믈리에의 깊은 이해와 계산이 빚어낸 한 편의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결국 맛있다는 것은 단순히 혀끝의 감각을 넘어 음식에 얽힌 이야기, 함께하는 사람,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진 총체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오늘 요리 속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은 더 풍성하고 경이롭게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식사 시간에는 눈앞의 음식에 어떤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범했던 한 끼가 아주 특별한 과학 탐험의 순간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혹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찌개인가요? 아니면 학창시절 친구들과 나눠 먹던 떡볶이 한 그릇인가요?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추억을 담는 그릇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요리라는 행위 속에 사실은 정밀한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주방이라는 가장 친숙한 공간으로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의 세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삶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과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과학자들, 특히 화학자들은 스스로를 훌륭한 요리사라고 자부하곤 합니다.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방과 과학 실험실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셰프가 새하얀 조리복을 입듯 화학자는 실험용 가운을 입습니다. 주방에 다양한 크기의 냄비와 팬이 있다면 실험실에는 비커와 플라스크가 있죠. 재료를 손질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열하고 섞는 과정은 마치 화학 실험의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생물학 실험실에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배지를 만드는 공간을 미디어 키친, 즉 배지 주방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요리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숫자로 정확히 계량된 레시피일까요? 아니면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이일까요?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손맛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레시피를 보고 만들어도 어머니의 김치찌개 맛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우리는 그것을 손맛의 차이라고 말하곤 하죠. 한 전문 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시피는 주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말이죠. 호텔 주방처럼 수많은 요리를 동시에 만들어내야 하는 곳에서는 레시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맛의 차이는 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레시피에 감자 100g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감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감자의 품종, 수확 시기, 보관 상태에 따라 수분 함량과 당도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조리법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셰프가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쌓아 올린 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에 담기는 애정이라는 변수 역시 레시피에는 기록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조미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리가 서툰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그들에게 감은 너무나 막연하고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요리 과정에 숨겨진 화학적 원리를 이해한다면 누구나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훨씬 더 맛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구울 때 이 과학의 원리는 빛을 발합니다. 똑같은 생고기를 가져와도 누가 굽느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에 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이란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카미유 마이야르가 발견한 현상으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당분이 높은 온도에서 만나 수백 가지의 새로운 풍미 분자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나는 고소하고 깊은 풍미, 빵 껍질의 먹음직스러운 갈색, 커피 원두를 로스팅할 때 피어오르는 향기.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캐러멜화 반응은 마이야르 반응과 비슷해 보이지만 아미노산 없이 오직 당분만이 열에 의해 분해되고 갈색으로 변하며 달콤한 풍미를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양파를 오래 볶아 갈색이 나도록 만드는 것을 양파 캐러멜라이징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파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기에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마이야르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리 기법이 바로 시어링입니다. 뜨겁게 달군 팬의 고기 겉면을 빠르게 익혀 바삭한 식감과 풍미를 끌어내는 기술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어링이 육즙을 가둔다는 믿음입니다. 마치 고기 겉면에 단단한 막을 만들어 육즙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단백질은 강한 열을 만나면 수축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히려 강한 불에서 조리하면 근육 섬유가 더 강하게 수축하면서 안에 있던 수분,
즉 육즙이 더 많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시어링을 해서 고기가 맛있어지는 이유는 육즙을 가둬서가 아니라 겉면에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 폭발적인 풍미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육즙을 보존하며 고기를 맛있게 굽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스팅입니다. 잘 구워진 고기를 바로 자르지 않고 상온에서 잠시 그대로 두는 과정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뜨거운 열로 인해 중앙으로 몰렸던 육즙이 레스팅을 통해 고기 전체로 다시 고르게 퍼져나갈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다림이 스테이크를 한층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익힌 음식에 열광하는 걸까요? 사실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혀 먹는 화식의 발견이었습니다. 날 것으로 음식을 먹을 때보다 익혀 먹게 되면서 소화에 드는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었죠. 남는 에너지는 인류의 뇌가 커지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서 씹는 데 사용되던 턱 근육과 뼈가 작아졌고 그 자리에 뇌가 발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즉, 요리가 인류를 더 똑똑하게 만든 것입니다. 먹는 데 쓰던 시간을 절약하게 되면서 인류는 농사를 짓고 도구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킬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수비드라는 조리법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진공 포장한 식재료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오랜 시간 천천히 익히는 방식이죠. 수비드는 단백질이 수축하여 육즙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특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조리하기 때문에 식재료 본연의 수분을 최대한 보존하여 매우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비드 자체는 맛을 만드는 조리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맛은 부족해지죠. 왜냐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만큼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비드로 조리한 고기는 반드시 마지막에 뜨거운 팬의 겉면을 시어링하는 과정을 거쳐 풍미를 입혀주어야 합니다. 수비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맛보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정한 품질의 요리를 대량으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감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과학자는 맛있다는 감각을 생명 연장의 목적을 넘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바닷물은 너무 짜서 고통스럽지만 아주 적은 양의 소금은 오히려 감칠맛을 증폭시켜 음식의 맛을 끌어올립니다. 즉,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미각과 후각, 촉각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 감각의 조화가 바로 맛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맛이 없는 것조차 하나의 맛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무음실에 들어가면 평화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없음이라는 공백조차 하나의 감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음식과 와인을 짝짓는 페어링의 세계에서는 맛의 과학이 예술의 경지에 이릅니다. 최고의 페어링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술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빈틈을 만드는 계산된 예술입니다. 셰프는 일부러 요리의 균형을 살짝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음식의 산미를 조금 빼거나 기름진 느낌을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와인이 채워주면서 입안에서 비로소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셰프와 소믈리에의 깊은 이해와 계산이 빚어낸 한편의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결국 맛있다는 것은 단순히 혀끝의 감각을 넘어 음식에 얽힌 이야기, 함께하는 사람,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진 총체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오늘 요리 속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은 더 풍성하고 경이롭게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식사 시간에는 눈앞의 음식에 어떤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범했던 한 끼가 아주 특별한 과학 탐험의 순간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혹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찌개인가요? 아니면 학창시절 친구들과 나눠 먹던 떡볶이 한 그릇인가요?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추억을 담는 그릇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요리라는 행위 속에 사실은 정밀한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주방이라는 가장 친숙한 공간으로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의 세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삶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과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과학자들, 특히 화학자들은 스스로를 훌륭한 요리사라고 자부하곤 합니다.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방과 과학 실험실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셰프가 새하얀 조리복을 입듯 화학자는 실험용 가운을 입습니다. 주방에 다양한 크기의 냄비와 팬이 있다면 실험실에는 비커와 플라스크가 있죠. 재료를 손질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열하고 섞는 과정은 마치 화학 실험의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생물학 실험실에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배지를 만드는 공간을 미디어 키친, 즉 배지 주방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요리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숫자로 정확히 계량된 레시피일까요? 아니면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일까요?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손맛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레시피를 보고 만들어도 어머니의 김치찌개 맛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우리는 그것을 손맛의 차이라고 말하곤 하죠. 한 전문 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시피는 주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말이죠. 호텔 주방처럼 수많은 요리를 동시에 만들어내야 하는 곳에서는 레시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맛의 차이는 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레시피에 감자 100g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감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감자의 품종, 수확 시기, 보관 상태에 따라 수분 함량과 당도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조리법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셰프가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쌓아올린 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에 담기는 애정이라는 변수 역시 레시피에는 기록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조미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리가 서툰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그들에게 감은 너무나 막연하고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요리 과정에 숨겨진 화학적 원리를 이해한다면 누구나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훨씬 더 맛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구울 때 이 과학의 원리는 빛을 발합니다. 똑같은 생고기를 가져와도 누가 굽느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에 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이란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카미유 마이야르가 발견한 현상으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당분이 높은 온도에서 만나 수백 가지의 새로운 풍미 분자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나는 고소하고 깊은 풍미, 빵 껍질의 먹음직스러운 갈색, 커피 원두를 로스팅할 때 피어오르는 향기,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캐러메라 반응은 마이야르 반응과 비슷해 보이지만 아미노산 없이 오직 당분만이 열에 의해 분해되고 갈색으로 변하며 달콤한 풍미를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양파를 오래 볶아 갈색이 나도록 만드는 것을 양파 캐러멜라이징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파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기에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마이야르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리 기법이 바로 시어링입니다. 뜨겁게 달군 팬의 고기 겉면을 빠르게 익혀 바삭한 식감과 풍미를 끌어내는 기술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어링이 육즙을 가둔다는 믿음입니다. 마치 고기 겉면에 단단한 막을 만들어 육즙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단백질은 강한 열을 만나면 수축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히려 강한 불에서 조리하면 근육 섬유가 더 강하게 수축하면서 안에 있던 수분, 즉 육즙이 더 많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시어링을 해서 고기가 맛있어지는 이유는 육즙을 가둬서가 아니라 겉면에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 폭발적인 풍미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육즙을 보존하며 고기를 맛있게 굽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스팅입니다. 잘 구워진 고기를 바로 자르지 않고 상온에서 잠시 그대로 두는 과정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뜨거운 열로 인해 중앙으로 몰렸던 육즙이 레스팅을 통해 고기 전체로 다시 고르게 퍼져나갈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다림이 스테이크를 한층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익힌 음식에 열광하는 걸까요? 사실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혀 먹는 화식의 발견이었습니다. 날것으로 음식을 먹을 때보다 익혀 먹게 되면서 소화에 드는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었죠. 남는 에너지는 인류의 뇌가 커지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서 씹는 데 사용되던 턱 근육과 뼈가 작아졌고 그 자리에 뇌가 발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즉, 요리가 인류를 더 똑똑하게 만든 것입니다. 먹는 데 쓰던 시간을 절약하게 되면서 인류는 농사를 짓고 도구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킬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수비드라는 조리법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진공 포장한 식재료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오랜 시간 천천히 익히는 방식이죠. 수비드는 단백질이 수축하여 육즙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특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조리하기 때문에 식재료 본연의 수분을 최대한 보존하여 매우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비드 자체는 맛을 만드는 조리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맛은 부족해지죠. 왜냐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만큼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비드로 조리한 고기는 반드시 마지막에 뜨거운 팬의 겉면을 시어링하는 과정을 거쳐 풍미를 입혀주어야 합니다. 수비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맛보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정한 품질의 요리를 대량으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감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과학자는 맛있다는 감각을 생명 연장의 목적을 넘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바닷물은 너무 짜서 고통스럽지만 아주 적은 양의 소금은 오히려 감칠맛을 증폭시켜 음식의 맛을 끌어올립니다. 즉,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미각과 후각, 촉각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 감각의 조화가 바로 맛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맛이 없는 것조차 하나의 맛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무음실에 들어가면 평화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없음이라는 공백조차 하나의 감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음식과 와인을 짝짓는 페어링의 세계에서는 맛의 과학이 예술의 경지에 이릅니다. 최고의 페어링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술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빈틈을 만드는 계산된 예술입니다. 셰프는 일부러 요리의 균형을 살짝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음식의 산미를 조금 빼거나 기름진 느낌을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와인이 채워주면서 입안에서 비로소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셰프와 소믈리에의 깊은 이해와 계산이 빚어낸 한 편의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결국 맛있다는 것은 단순히 혀끝의 감각을 넘어 음식에 얽힌 이야기, 함께하는 사람,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진 총체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오늘 요리 속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은 더 풍성하고 경이롭게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식사 시간에는 눈앞의 음식에 어떤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범했던 한 끼가 아주 특별한 과학 탐험의 순간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혹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찌개인가요? 아니면 학창시절 친구들과 나눠 먹던 떡볶이 한 그릇인가요?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추억을 담는 그릇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요리라는 행위 속에 사실은 정밀한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주방이라는 가장 친숙한 공간으로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의 세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삶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과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과학자들, 특히 화학자들은 스스로를 훌륭한 요리사라고 자부하곤 합니다.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방과 과학 실험실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셰프가 새하얀 조리복을 입듯 화학자는 실험용 가운을 입습니다. 주방에 다양한 크기의 냄비와 팬이 있다면 실험실에는 비커와 플라스크가 있죠. 재료를 손질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열하고 섞는 과정은 마치 화학 실험의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생물학 실험실에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배지를 만드는 공간을 미디어 키친, 즉 배지 주방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요리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숫자로 정확히 계량된 레시피일까요? 아니면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일까요?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손맛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레시피를 보고 만들어도 어머니의 김치찌개 맛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우리는 그것을 손맛의 차이라고 말하곤 하죠. 한 전문 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시피는 주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말이죠. 호텔 주방처럼 수많은 요리를 동시에 만들어내야 하는 곳에서는 레시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맛의 차이는 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레시피에 감자 100g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감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감자의 품종, 수확 시기, 보관 상태에 따라 수분 함량과 당도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조리법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셰프가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쌓아 올린 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에 담기는 애정이라는 변수 역시 레시피에는 기록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조미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리가 서툰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그들에게 감은 너무나 막연하고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